향후의 확장성이라든가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만 자꾸만 거기에 보고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만 가지고선 제한적이고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는 좀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같지 않다.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2차전지 배터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차전지 하면 전기차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거의 이꼴로 돼 있는데 이번 얘기는 2차전지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또 광범위하게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뭐 그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 안에 전기차가 이제 포함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뭐 ESS 이런 게 그렇게 얘기는 많이 되는데 그렇게 확 전기차 시장의 수요만큼 이렇게 막 커지거나 장악되거나 그러진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초기 시장 단계고 네. 그만큼 시장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ESS 같은 경우는 뭐 2025년 이후에는 훨씬 넘어가야지 그 시장 규모가 볼륨이 있을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기차보다는 작은 거고 어쨌든 배터리 시장 내에서는 전기차가 가장 크지만은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만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 영향을 주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확장성이라든가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만 자꾸만 거기에 보고 그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만 가지고선 그 유세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공시에게는 좀 제한적이고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는 좀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같지 않다라는 게 이번 주제고요. 예. 여기 한국 배터리가 203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할 거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수출이 오늘 203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해서 국내 총생산의 그러니까 국내 GDP의 성장률의 0.3%를 끌어올릴 거라는 골드만삭스 자료가 있었고요. 그 LG 화학 신학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배터리 시장이 한 25% 정도 최대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체로 올해는 좀 낮게 보는데 뭐 어떤 시장에서는 그보다 낮게 보는 경우 있지만은 어쨌든 2030년까지 봤을 때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만 봤을 때 연평균 33% 성장 수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성장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뭐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캐파를 구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 그런 걸 따지게 되면 현지 생산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대부분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 있거든요. 요즘은 앞으로는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또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그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금액이 그 8억 한 3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 됐는데 지난해 이제 그 1월부터 11월까지 봤을 때는 121억 한 4천만 달러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53%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은 9, 11, 12 한 6년인가요? 이 정도 되나요? 그 좀 만에 이제 거의 1,300%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 올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4분기 때 둔화가 되겠죠.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보다 성장이 커져. 금액도 더 크고 보면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보다도 이 양극재의 성장이 월등합니다. 월등한.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그랬던 건데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장의 그 금액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50%가 뭐 40% 되고 뭐 30%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 금액 자체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요.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되게 운다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그 일본 유튜브라든가 텔레그램에 가져온 자료인데 배터리 가격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2026년까지 뭐 계속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온 겁니다. 충분히 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려가줘야 전기차의 대중화가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동박, 뭐 분리막, 전해 그리고 이제 CNT 도전 이런 이제 소재라든가 뭐 배터리는 빠졌지만은 이렇게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 자체는 그 우상하고 이게 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은 앞으로 좀 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더 이제 싼 전기차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가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서 빨리 부르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거는 그 니라는 요 이제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근데 그 전기차가 이제 단순하게 이동 수단에만 앞으로 그하지 않고 그 스마트폰 혁명과 마찬가지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이동 수단에만 자꾸 초점 맞춰서 자율주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봤던 그 뭐 오토게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차를 아무리 타봤자 1시간, 한두 시간 타는 건데 그렇죠. 나머지 22시간은 정차돼 있으니까 이 정차된 곳에서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이제 V2L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는 이 기능이 V2L입니다. 이제 이런 때 공간 사용제 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아니니까 앞에 이제 엔진 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간을 뭐 의자를 넣었다 뺐다라든가 핸들을 접었다 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전력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을 그 차 안에다 배치를 할 수 있고, 뭐 이 안에서 이제 전기차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오기 전에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하는 용도로 썼지만은 이제는 지금 뭐 전화보다도 그렇죠. 영상 보고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런 걸 더 많이 하죠. 게임을 한다던가 그걸 더 많이 하겠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처럼 전기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퓨얼을 활용한 내연차는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V2L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이동 수단만 생각했을 때는 내연기관차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비교했을 때는 전기차만의 매력이 크진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 V2L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V2L 기능이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부터 이게 들어갔어요. 또 LFP 배터리 탑재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V2L 기능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사례를 보여준 건데, 움직이는 충전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NCM SK 온의 NCM9 배터리가 장착된 게 이제 그 포드의 그 F150 라이팅이거든요. 이번에 올해 뭐 이게 그 생산 규모 축소한다는 게 모델인데, 그 캐나다의 그 전기 스쿠터 사업을 하시는 이분이 그 전에는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수거해 가지고 자기가 일정 장소에다 충전시키고 다시 와가지고 갖다 주는 형태였는데, 이 F150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V2L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충전하는 거죠, 곧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 2배 정도 늘렸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2년도일 거예요. 아마 이게 캐나다 전역이 이제 그 100만 년 곳이 정전이 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때 그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던 F150 라이팅 차주가 그 배터리로 집에서 44시간 동안 버틴 사연이 있었습니다. 차의 배터리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냉장고라든가 못하네요. 그 와이파이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등같이 TV를 거의 2일 동안 작동시켰고, 그러고 나서도 전기 공급 후에도 배터리가 65% 남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SK 온의 그 NCM9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최대 9.6kW의 전력을 다른 장치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3일 정도 일반 가정 전력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차가 단순하게 어떤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넘어서 움직이는 충전소로 사용되고, 이건 이제 집이랑 연결했으니까 이거를 V2H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량 고밀도의 배터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수억 대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그 출력을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그런 전기차에서 슈퍼카에 버금가는 그런 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사이버 트럭이 뭐 그 포르쉐 뭐 제트타 이런 것도 실제는 뭐 400km 달린다고 해놓고 200km밖에 안 달리게 했지만은 이 NCM9이 들어간 전기차는 출력이 내연기 차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훨씬 더 제로백도 빠르고 굉장히 고출력의 그 전기차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P로는 이런 혹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 이제 그 폭설이랑 영하 30도 이상에서 문제가 테슬라 차량 문제 됐던 것들이 다 LFP가 그러니까 시애틀 LFP에 장착된 차량이고 그것도 이제 보급된 게 2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그 효율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충전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VTL 기능을 통해서 캠핑이라든가 재난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독 주택 거주가 많은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그 이런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그 고밀도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요 부분이 V2L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 연결되는 V2H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중간에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기아가 이제 CS 2024에서 발표한 그 PBV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게 모듈 형태로 뒤에 교체를 할 수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이거는 차 안에 캐비넷 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혁명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차 안에서 시트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시트의 모양도 이 안에 바꿀 수가 있는 형태로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기차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엔진룸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확보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제품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돼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동수단을 넘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의 혁명의 차들이 날 것이고 그 안에 필수적인 게 바로 VTL 기능이고 그게 없는 차는 전기차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도 이제 커피 트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네.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석유 넣어요. 네. 석유 넣어서 배터리에서 그 해가지고 뭐 커피 머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차하고 이 구동 동력이랑 다른 건데, 근데 네, 이제 전기차가 되면 그쵸. 이걸 하나의 배터리로서 이 이동식 그 충전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큰 장점이 될 것이고 예. 지금의 1세대 뭐 1.5세대 전기차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목적으로 본다고 했을 그렇죠. 때는 내연기관차의 차별성이 약하고 좀 차값이 더 비싸다. 충전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충전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싸게 구입 그 배터리 가격 싸서 싼 목적으로 산다 했을 때는 전기차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못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전기차를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의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선박에도 2차 전지 그죠? 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적용이 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이디어인가요?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실제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 이제 EV 선박 시장이 열린 상태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LNF의 그 최영진 전무님이 여기 소울 ETF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예.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게 그 EV 선박 시장이 2025년부터 2030년도에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 자체가 뚫렸지 않은 그 바다기 때문에 바다 오염 문제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V 선박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EV 선박 자체가 EV 자동차 다음 세대 이끌 상당히 큰 2차 전지 시장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LF 배터리 얘기를 잠깐 하신 게 이제 재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류가 될 수 없다 얘기를 하셨고 뭐 3원계 배터리가 주류가 될 수 있지만은 ESS 시장에서는 LF 배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래서 ESS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여기에는 LF 배터리라든가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공간의 크기라도 무게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선박은 훨씬 더 가능. 비행기도 얘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는 아무래도 무게가 있어서 그죠. 네, 뭐 그 UAM이죠. UAM의 시장에서도 SK온코 그 NCM9 배터리 많이 씁니다. 네.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UAM의 그런 그 기능들이 제가 영상들을 몇 개 본 걸 보니까 네. 그 벤처기업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SK온코 그보다 NCM9 배터리를 많이 활용해서 네. 거기서 작작하는 사례들 제가 좀 본 바가 있고요. 네. ESS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ESS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블룸버그 에너지 뉴 파이낸스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도에 11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2,620억 달러니까 거의 26배 정도 확대될 예정을 하고 있고
요 이제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전망 자료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 2020 계속 커지고 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가 이제 한번 크게 급성장을 하고 또 2030년까지 급성장을 하죠. 그러면 2021년도 대비해서도 뭐 한 10배 정도 성장, 2030년까지 10배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고 국내 같은 그 배터리 3사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솔 같은 경우가 오창 난징에서 이제 ESS 제품 생산하고 있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이제 16기가 어떤 신규 공장 지금 짓고 있고요. 삼성 SDI라든가 SK온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각각 이제 뭐 북미 시장에서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ESS 시장에서 국내 3사가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서 상당 캐파를 갖고 있다가 가정용 ESS 쪽에서 그 화재 사건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자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외에 추가로 성장성이 있는 쪽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이제 그리드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예상에 따르면은 올해 미국 에너지 저장 산업은 딱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그리드 시장과 ESS 시장은 뭐 같이 연결해서 보여야 되겠고요. 북미 쪽에서도 지금 이게 필요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드라는 게 뭐예요? 그 저장 장치를 말해요. 아,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ESS 예. 저장치가 들어가는 우린 거고요. 그리드하면 뭐 그리드 페리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그 저장 그 툴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전력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그 이제 그 저장하고 이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고요.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네. 거고 이 시장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뭐 지난 올해 초에 1월 1일에 나온 뉴스인데 그 하나오션이 이제 그 3,000톤급 잠수함을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초로 삽입된다 그럽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모터를 그러니까 그 납축 전지가 들어갔거든요.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납축 전지 같은 경우가 좀 단가 싸지만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렇죠. 밑도 낮고 하는데 그다음 잠수하고 오래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렇죠. 뭐 핵연료를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다. 네,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쨌든 뭐 밀도도 좋고 용량도 크고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스가 없어가지고 어떤 유지 보수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잠수함도 이런 거 들어간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여담에서 지금 넣었는데 네. 제목을 그냥 도둑이 주인 행세하는 중국 배터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S볼트라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이 국내 몰래 이제 법인을 이제 뭐 그 세워가지고 어디다가요? 그 대학교 내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을 세워서 국내 이제 그 배터리 기업 이제 임직원들을 이제 한국에 거쳐가지고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한 사건이어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모기업이 장성 자동차입니다. 장성 자동차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S볼트를 세워서 한국 법인을 세워서 S볼트 코리아가 요 이제 그 SK온이라든가 삼성 SDI 직원 임직원들을 이제 이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술을 이제 빼오는 형태로 했었고요. 실제로 장성 자동차가 이게 이제 지시를 한 걸로 지금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봉 많이 죽게 꼬셔가지고 이게 사실 배터리 그 반도체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이 배터리에서도 있는 일인데 최근에 보면 중국 기업들이 자꾸 국내 법인을 세우는 것들이 이런 목적이지 않나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S볼트의 모기업인 장성 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된다. 여기 보면은 2020년 6월에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원의 연구원견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이런 국가 핵심 기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대상이 삼성 SDI랑 SK온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S볼트가 예전에 그 박람회에서 그 한국에다 R&D 센터를 짓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게 몰래 졌습니다. 이렇게 몰래. 그리고 기술 빼가려고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없어졌는데 업계 관계자는 CATL이 그 C2 그 셀투팩이라든가 그
그 C2C라든가 이런 배터리 내놓고라든가 비아드가 블레이드 배터리 내놓은 자체가 어쨌든 내수는 어쨌든 LFP 배터리는 공급 광이니까 해외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NC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음껏 해외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국내 그 배터리 기술을 베껴가지고 중국 내에서 파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지만은 이게 해외로 가게 되면 소송이 걸리고 막대한 배상은 물어지기 때문에 자기만의 뭔가 새로운 배터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셀투팩이라든가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거를 선보이고 뭐 옛날에 뭐 1000km 간다는 뭐 기름 배터리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자꾸 3원계에 들어가는 소재를 자꾸 넣어가지고 다른 배터리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지만 실제는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삼성 SDI랑 삼성 SDI 쪽에다가 그러니까 SK온 삼성 SDI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직원이 국내에다 이제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직해가지고 미리 이제 사진 찍어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면을 막 넘겨주고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임직원이 유료 자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9억 8천만 원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런 영업 기밀을 누설을 했다는 거죠. 연구해 주는 것처럼 해서 네, 자문료 형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기술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마땅히 이제 철저히 가야 되겠고 이런 식의 접근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진출하는 그 배터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배터리라든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경계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합작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그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단독으로 와가지고 단독법인 설립하는 거는 되게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죠? 네. 뭐 아직까지 기술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핵심은. 그렇죠. NCM 그러니까 NCM 쪽 네. 특히 뭐 613이라든가 523 같은 경우는 중국들이 많이 따라왔지만은 이 811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LG 화학 특허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서 LG 화학이 여기 그 NCM 811 양극재에 대해서 중국에서 제조해서 국내 공급하는 중국 기업 세 곳이라든가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한 곳에 대해서 이거 특허 그 침해 신청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조사 신청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제 NCM 811 특허 방어를 좀 했었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해 3월인가 여기 있네요. 그 3월달에 이미 한번 그 LG화학에서 중국의 양극재 특허 침해 주의보에 관련된 서류를 보냈습니다. CATL이라든가 중국 업체에다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특허 사용료 내고 해라. 사용료 내라라고 좀 서면으로 경고를 한 상태고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특허 소송을 대비한 협상용으로 일단 경고를 보내서 사용료 합의를 촉구하는 용도를 했는데 뭐 응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최근 뉴스고요. 그래서 이제 LG 화학이 이 칼을 빼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특허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나갈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 3곳, 국내 기업 1곳에 대해 자사 특허 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고 아마 요거는 이제 현지 조사하고 당사자 회의하고 전문가 등은 들 초빙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 아마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특히 예전에 LG 에너솔루션이 SK온에다가 특허 그렇죠. 침해해가지고 돈 받은 것처럼 네. 막대한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NC의 523과 613 정도에서는 그 넘어갔는데 811부터는 이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 업체들이 자꾸 이런 것을 빼나가려고 국내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라고 좀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훔친 기술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네 기술이냐 어쨌든 똥똥거리고 잘 팔고 있죠 지금. 이건 좀 추가적인 얘기고요. 그 1월 24일에 그저께 나온 얘기가 이제 중국 LFP 배터리 쓰면은 보조금 덜 준다.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에서 보조금 안 주는데 중국 배터리 쓴 것은 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 쪽에 통보하니까 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줄이는 정도로 얘기를 한 거고요. 정부가 이제 에너지 밀도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덜 주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체계에 대해서
몇 개 어려움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특징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증여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우리 국내 삼원계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또 이제 환경부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더 주는 형태로 지금 개편을 만들고 지금 아마 있다는 거죠. 가격대별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 차량 가정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원 낮추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체로 그러면은 그 3원계 배터리 쓰는 국산 전기차 그 업체가 또 유리하다라고는 보는데 요게 좀 걸리는 게 아마 테슬라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모델 Y에서 모델 3도 지금 국내에 지금 급하게 들어올 건데 이유가 NCM 배터리 LG 에너솔루션 3원계 NCM 배터리랑 그리고 이제 CATL의 그 LFP 배터리 쓴 모델 둘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어차피 둘 다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배터리가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모델 Y도 LFP 배터리 탑재한 게 모델 Y도 국내에서 판매한 이유가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 모델을 국내에다 재고로 돌린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건데 이거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NCM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뭐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중국 이슈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